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현장에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늦게 열었네요.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태연쌤.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교육장 현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둘씩 오시고 계십니다. 하실 시간이 있을까요? 네, 하여튼 다녀오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죠? 기억하시는 분? 아니,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체크 다 해놨는데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기억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긴급 전화번호만 그거 집어넣었던 건 기억이 나고? 그렇지요. 아시네요. 있었나요? 긴급 전화, 안전 및 긴급. 네. 네, 그거 했었어요. 네. 안전 및 긴급까지 하셨고, 그다음에 전화를, 전화기를 일반 전화기와, 예, 일반 전화기와 그 아이닷 전화기, 일반 전화기와 아이닷 전화기, A닷 전화기, 네, 예, 그거랑 이제 기본 앱에서 그거 찾는 법 몇 가지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들어가실 거냐면 현장에 나가면 제일 기본이 되는 수업이에요. 이것은 이 수업은 어디를 가셔도 빠뜨리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무슨 수업이냐면요.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 네, 음성으로 메시지 보내기는요. 어디에든 넣어야 돼요. 어떤 교육거리든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네, 기본 중에 기본. 충성.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에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로 문자 보내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습을 어디서 하시냐면 문자 보내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다가 보내면 저희가 되잖아요. 신뢰가 되니까 수업 중에 어떻게 하시냐면 카카오톡에 가서 나와의 채팅방에서 수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리는데 자 나와의 채팅방을 그냥 찾아가세요 하면 못 찾아가시니까 저처럼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카카오톡은 아니 이제 모든 앱은 터치하면 실행이 됩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어요. 모든 앱은 터치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앱을 길게 누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카카오톡을 길게 눌러볼게요. 카카오톡 아이콘을 길게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의 채팅방 메뉴판이 나온다고 했어요. 앱을 터치하면 앱이 실행이 되지만 앱을 길게 누르게 되면 메뉴가 나옵니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시면 나와의 채팅방이라고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 막 수업 시간에 나와의 채팅방 찾는다고 우왕좌왕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찾으면 한 번에 쫙 하고 누르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사가 학습자들을 막 웅성웅성하게 만들고 막 어디로 가요. 이거는 강사의 자질이 아니다. 이건 초보 강사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별거 아닌데 이런 노하우를 배우시면 현장 나가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그쵸? 우왕좌왕하지 않고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다. 선생님 그래서 나와의 채팅방으로 터치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나와의 채팅방 터치 해서 진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시는데 자 터치 하십니다. 터치 하시고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하면 저는 지금 네이버 스마트보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나가면 네이버 스마트보드로 수업하지 않죠. 어르신들은. 그러면 여기 하단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원래 삼성 키보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여기에서 마이크를 찾는 거죠. 마이크를 찾아야 되겠죠? 음성으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겠다. 마이크를 찾아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와 같이 옛날 구형폰을 보실 기회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폰은 지금
네. 구형폰이 아닐 거예요. 신형폰일 거예요. 신형폰은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하단 좌측에 있습니다. 자, 잠시만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 PPT 자료 드린 거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걸 대표님 만들어서 드려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 PPT 안에 들어있어요. PPT 안에 제가 자판을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드린 자료에 똑같이 이 PPT 자료에 들어있어요. 요것은 원 UI 버전 5.1 버전 그러니까 옛날 구형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옛날 구형폰은 마이크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툴바라고 하죠. 삼성 툴바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7.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G폰, 지금 LG폰이 많지는 않아요. 그쵸? 네. 지금 LG폰이 많지는 않고 뭐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간혹 LG폰 보시면 LG폰은 여기 자판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 안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낼 수 있다. 아이폰은 우측 하단에 있어요. 지금 삼성폰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누구 걸 흉내내고 있어요? 아이폰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7.0으로 버전 업데이트 된 거 아세요? 모르시지? 예. 저는 요즘 현장에 나가면 무조건 시스템 업데이트부터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7.0으로 만들고 가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고 나면 화면이 아이폰처럼 변해요. 아이폰처럼 변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처럼 선생님들 요거 공부해요. 이건 진짜 공부예요. 네. 구형폰을 만났어요. 구형폰을 만났는데 마이크가 없답니다. 마이크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점 3개를 누르면 사실은 원래 마이크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 밑에 패드에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내려와 있던 것을 내가 필요한 앱만 이렇게 끌어다가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머나 이 툴바가 없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툴바가 없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툴바가 없으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실습해 볼게요. 실습해 볼게요. 툴바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설정 누르시면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툴바가 없으니까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다. 그쵸? 네. 툴바가 없으니까 설정이 없겠어요. 자, 그러면 기본 설정 갈게요. 상태 알림줄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일반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일반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일반 찾으셨어요? 일반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삼성 키보드 설정 이렇게 나오죠. 삼성 키보드 설정 여기를 터치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터치해서 들어오시면 화면을 이렇게 올릴게요. 올리면 키보드 툴바라고 있어요. 찾으셨죠? 선생님 이 키보드 툴바를 한번 끄고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해 보실게요. 자, 키보드 툴바를 끄시고 시작해 볼게요. 키보드 툴바를 터치해서 지금 다들 찾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툴바를 잠궈주세요. 저처럼 잠궈보세요. 설정으로 오셔서 일반. 설정으로 오셔서 일반 들어오시고 일반에서 삼성 키보드 설정 터치. 네이버 키보드 설정 아니에요. 지금 삼성 거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네이버 키보드를 안 쓰시고 계시잖아. 그쵸? 그러니까 삼성 키보드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자, 키보드 툴바를 닫고 뒤로 가셔서 선생님 여기 최근 실행 앱에 가셔서 카카오톡으로 가셔서 카카오톡에
키보드 자판을 보시면 저 좀 봐주세요. 툴바가 사라졌잖아요. 네. 툴바가 사라지고 지금 무슨 글씨가 나오잖아요. 네. 점 3개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이게 툴바가 닫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툴바를 열어줘야 돼. 마이크를 꺼낼 수가 있죠. 네. 자, 툴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툴바를 열려면 거꾸로 가면 되겠죠? 네. 우리가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가면 네. 되겠죠? 어떻게 가면 돼요? 상태 알림줄 내려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일반으로 가실 겁니다. 일반 들어가셔서 삼성 키보드 설정 들어가셔서 화면 올려서 키보드 툴바가 꺼져 있었으니 켜겠습니다. 요것을 켜겠습니다. 키고 네. 나오면 예, 키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다시 가서 카카오톡은 연습하기 위한 방이에요. 카카오톡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왔더니 툴바가 생겼습니다. 그쵸? 툴바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툴바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툴바 안에 많은 것이 더 있더라. 뭘 누르면 더 보인다? 점 3개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툴바에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마이크가 안 나와 있는 분은 요 마이크를 요 위로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마이크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들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참고로. 그러면 이건 음성은 마이크를 터치하게 되면 음성 버튼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울림 표시가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끝났다 하면 마이크를 터치해서 꺼주시는 거예요. 꺼주시고 요거 보내기를 눌러서 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뭐죠? 아니 무슨 상황이냐면 5.1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의 구형 5.1 버전 UI 버전 5.1 이하일 때 선생님들이 케어해주는 방법.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를 가지고 계시다? 마이크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가 없는 분, 여기에 마이크가 없거나 뭔가가 안 나타나는 분은 이제 어떻게 세팅하는지 또 보실게요. 똑같아요. 또 세팅을 해줘야 돼. 요 하단에 마이크가 나오면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보이는 이유가 자 설정으로 가실 거예요. 똑같이 톱니바퀴 설정으로 가시면 일반 오셨습니다. 일반 오셔서 키보드 여기 삼성 키보드 설정 바로 밑에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 기본 키보드 및 추가 키보드 설정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맨 밑에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해 주세요. 요렇게 나와. 네네. 이게 꺼져 있으면 선생님 자 우리 공부했어요. 앞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최신 실행 앱 이 3가지가 들어있는 이 막대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내비게이션 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 표시가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잠겨 있으면 카카오톡 아까 하단 여기 밑에 마이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걸 켜놔야 여기에 뭐가 보인다? 마이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갔는데 구형폰이 아닌데 하단에 마이크가 없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구형폰이면 마이크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신형폰은 마이크가 하단 왼쪽에 나와야 돼요. 근데 왼쪽에 보이지 않는다. 구형폰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삼성 키보드 설정에 가셔서 하단에 키보드 버튼에 내비게이션 바에 키보드 버튼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걸 열어놔야 여기 마이크가 짠 하고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보여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마이크가 안 보이고 요렇게 키보드처럼 생긴 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거는 어떻게 보여요? 마이크가 바로 보이나요? 네. 그런데 이게 마이크가 안 보이고 요렇게 생긴 게 보이는 분이 있어. 왼쪽에. 자판 형식으로. 네, 자판 형식으로 여기에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판 형식을 길게 누르면 그 안에 음성 입력이라고 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그 음성을 길게 누르면 입력 형식하고 음성 입력 형식하고 두 개가 나올걸요. 맞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음성 입력, 네. 입력 방식. 네.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마이크를 길게 눌러도 뭔가가 두 개가 메뉴가 나와야 하고 키보드 버튼으로 되어 있는 분도 그걸 길게 누르면 그 안에 음성 입력이라고 나와요. 음성 입력이 마이크고. 그래서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은 내비게이션 바에 뭔가가 보이게끔 풀어놔야, 그죠? 설정을 풀어놔야 이 안에서 내가 눌러서 다음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마이크를 눌러서 지금과 같이 음성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요, 요 수업 하실 때, 네. 요 수업 하실 때, 이제 학습자들한테 피드백을 받으세요.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저에게, 어? 나와의 채팅방으로 하지 말고 단톡방 꾸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네. 강사님들은 단톡방 꾸린다고 그랬잖아요. 단톡방을 꾸려서 그 단톡방에다가 강사인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학습자들이 나쁜 말 안 보내줘요. 아, 선생님 새로운 거 배워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면서 한마디씩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음성으로 해서 보내주신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거 캡처해서 우리 선생님들 블로그 쓰시고 선생님 홍보할 때 아우 내가 수업하는데 이런 피드백이 좋았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조민숙 선생님 알았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시키는 거야. 스스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시키니까 하는 거야. 그리고 시키는데 나쁜 말 써요? 좋은 말 쓰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피드백을. 괜찮죠? 네. 아이디어 좋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 그래갖고 안 모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막 엄청 써줘요. 막, 선생님 뭐가 좋고요, 뭐가 좋고요. 뭐 선생님하고 마이크 수업을 했더니 뭐 기가 막혀요. 뭐 신세계를 봤어요.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서 선생님들은 선생님 홍보할 때 올리고 활용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 수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배우셨어요. 요거 마이크, 요건 구형형, 밑으로 가면 신형형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자, 이것은 어디에 있는 마이크를 배우신 거죠? 삼성 키보드에 있는 거. 그래서 이 마이크는 누구 자식이에요? 삼성 키보드 자식이에요. 삼성 키보드 거예요. 근데 삼성 키보드를 뒤로 가서 딱 닫아버렸어. 삼성 키보드를 닫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삼성 키보드는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네. 끝나고 이번에는 카카오톡 음성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제 말은 이걸 수업에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어르신들이 헷갈려 한다는 뜻이야. 네. 예? 카카오톡에서만 할 수 있는 음성 버튼이 있잖아요. 예.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저 좀 봐주세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하고 수업이랑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이게 보여. 그런데 현장 나가면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하는 멘트가 뭐냐면 앞에 화면을 뚫어져라 보면 이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예, 맞잖아요. 네.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근데 앞을 안 쳐다보면 이게 안 생깁니다. 아니, 앞을 안 보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안 생겨. 제 말 맞아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표현해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요거를 선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습하는 거죠. 저는 나와 있으니까 실습할게요. 이 버튼은 누른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파파 어르신들 문해교육이라고 하지요. 문해자 뭐죠? 글을 모르시는 분들.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분들한테 이게 최고죠. 그냥 음성으로 하고 손을 놓으면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음성으로 녹음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것을
보내기 하면 녹음된 음성이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디가 있냐는 거야. 어디가, 이제 제가 하는 걸 보고 나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빨리 줘요, 빨리 줘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 있었다? 여기 플러스 안에 있었어요. 이 기능이 플러스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또는 모르니까 안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네. 음성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네. 요것을 누르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자, 요 음성 메시지로 들어와서 빨간 버튼 누르고 녹음하고 녹음 끝나면 끄고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뭐 플러스로 들어가서 막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음성 메시지로 가시면 여기 단편 녹음 버튼 사용 요걸 체크하시면 요걸 체크하시고 나오면 요 버튼이 생깁니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젊고 또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너무 신세계야. 그쵸? 네. 어머 카카오톡이 이런 기능이 있었네? 막 이러면서 우리 조종환 선생님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음성 녹음하는 거? 아니요. 나 선생님 때문에 수업하잖아.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했던 분들이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배우시는 거고 우리 선생님은 아예 처음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한 번 듣는 거랑 안 듣는 거랑 선생님 어디서 자격증 따셨다고 그랬지? 저희 한국평생 한국 선생님 강사가 누구셨어요? 진지한 선생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저기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 조직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선생님 느끼죠? 아, 예. 우리 교육과 거기 다른 거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느끼시죠? 네. 지금 다른 데서 자격증 따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날 수업한 것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다 생소하게 듣고 계시길래 네. 자격증을 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자부심 느끼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마이크로 이렇게 보내는 거. 아, 근데 이제 지금 요 선생님 여기 마이크로 마이크 쓰셔서 음성으로 텍스트로 음성 텍스트로 보내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이 왔어요. 피드백이 왔어요. 무슨 피드백이 왔냐면 이정화 강사님은 발음이 정확하니 이게 보내기 좋은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우물우물하니 글자가 오타가 나더라.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타가 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쓰다가 쓰기 싫어서 안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선생님, 우리 강사님들은 꼭 말씀 주셔야 돼요. 이 키보드 자판은 인공지능 자판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학습을 한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텍스트로 음성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르신들께서 텍스트라는 게 단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수정을 해주면 처음엔 좀 귀찮지. 처음엔 좀 귀찮지만 틀린 단어를 수정해주면 얘는 인공지능 자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아 우리 주인은 텍스트라는 단어를 힘들구나. 다음에 우리 주인이 텍스트라는 단어를 대충 얘기해도 내가 텍스트로 받아 적어야지 라고 학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오타가 날 수 있지만 오타가 난 거를 선생님이 수정해주면 이 자판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우리 주인이 하는 단어를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인이 대충 얘기해도 이제 받아 적겠다라는 자세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는 학습을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해드려요. 집에 강아지를 하나 들였어요. 강아지를 하나 들여도 그 강아지를 야 여기서 똥을 누커라 여기서 오줌을 누커라 라고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얼마나 걸려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자판에다가 내가 하는 단어가 발음이 안 좋으니 요거를 내가 수정할 테니 네가 알아들어라 라고 공부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못 참아서 어떻게 한다? 그만두시는 거야. 그런데 요거만 이기면
이 자판은 나한테 특화된 자판이 될 것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잘 안 쓰세요. 어떡하나니까. 어르신들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우물우물우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왜 사투리 쓰시는 분들. 그죠? 예. 그래서 사투리가 겁나 심각하지 않다면, 심각하지 않다면 선생님이 수정해 주시면, 적당한 것은 그것까지도 학습을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주셔야 돼. 이것만 알려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음성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말을 해서 텍스트 보내는 방법 하나. 요거는 삼성 키보드에서만 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를 접으면 다음은 카카오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음성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녹음한 음성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이 음성 버튼은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굳이 텍스트로 보내지 않아도 4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가 보낸 텍스트를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그러면 할아버지도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손주야,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뭐 할아버지 언제 갈 것이다. 맛있는 거 뭐 사가지고 갈까라고 음성으로 보내면 손주가 그걸 터치해서 할아버지 음성을 듣고 또 손주가 이것을 눌러서 할아버지 뭐 케이크 사다 주세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전달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카카오톡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가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 가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시면 네, 문자 메시지로 오시면 선생님 우리 연습할 방으로 하나만 들어주세요. 연습해도 되는 방. 저는 매일 우리 아들 방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강사는 수업 시간에 전화를 막 해도 이렇게 뭐 받아서 왜 전화했어 이렇게 안 할 사람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문자 메시지에 오셔서 당연히 키보드 자판 사용하실 수 있죠? 네.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죠? 네. 마이크 눌러서 이야기해서 텍스트로 보낼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이거 메시지에서도 가능하다. 네. 왜요? 이거를 왜 실습 안 해드리면 어르신들은 몰라요. 카카오톡에서 공부하면 카카오톡만 되는 줄 알아.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 좀 보세요. 여기도 카카오톡과 같이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생겼죠? 네. 선생님, 신형 버튼은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신형 버튼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형인 문자 메시지는 구형은 구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음성 녹음이라고 안에 있어요. 구형은 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해야 돼요. 근데 신형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누르고 해볼까요? 누른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지금 1초, 2초 녹음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손 띄겠습니다. 손 띄면 녹음이 끝난 거예요. 근데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X 누르고 다시 하시는 거고 네. 잘 됐다 그러면 뿅 하고 보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강사님들한테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없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카카오톡은 데이터 와이파이가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는 갑니까? 안 갑니까? 문자 메시지는 와이파이랑 데이터가 없어도 간다. 그 대신에 단문자만 간다. 네, 단문자. MMS는 안 가고 단문자만 간다. 그 다음에 요 음성 메시지 있죠? 여기 지금 지글지글 음성 메시지 녹음. 이 음성 녹음으로 보내면 와이파이 데이터 없이도 엄청난 양의 음성을 녹음해서 보낼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은 위험할 때 매우 좋다. 어떤 위험한 상황?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십시오.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데이터도 안 터지고. 이런 경우에 우리 일행한테 뭔가를 긴 내용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눌러서 보낼 수 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데이터 있죠? 와이파이랑 네. 데이터. 그거랑 다른 주파수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그래서 와이파이 데이터가 안 돼도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워키토키 네. 아시죠? 네, 그 네, 주파수라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선생님들이 위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으니 강사님들은 현장에 나가시면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긴급, 그 있죠? 위급, 긴급사항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들 알려주셔서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데 뭐 꼭 스마트하게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처럼 나를 보호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예, 이렇게 알려주시면 뭐 길찾기 하는 거 저기 뭐죠? 그거 여행 버스표 예매하는 거 그런 거 이상가게 좋은 겁니다. 맞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음성으로 문자 보내기, 메시지 보내면서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계정 만들기 해볼 건데요. 계정 만들기가 선생님들은 하실 수 있긴 한데 계정 만들기는 왜 하는 겁니까? 선생님 스마트폰의 계정은 왜 생기는 거죠? 구글 계정은요.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출생신고예요. 선생님들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난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작입니다.는 뭐예요? 구글 계정을 만들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신고식을 누가 해줍니까? 저기 살 때 그 대리점 직원이 대리점 직원이 출생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계정 등록을 딱 하면서 해주면서 선생님 비밀번호는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뭔지 몰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어르신들이 계정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꽤 있고요. 계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분이 꽤 있고 안다 한들 비밀번호가 몰라서 못 쓰시는 분이 꽤 많아요. 네. 선생님 계정이 없으면 전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정이 없으면 스마트폰에 전화가 된다 안 된다? 전화는 돼요. 안 돼요? 전화는 된다고. 아, 전화는? 전화는 된다고. 근데 카톡은 안 돼요. 계정이 있어야 카톡이 가능하니까. 카톡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제 순서로 따지면 계정이 있어야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카카오톡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톡이 안 되지. 카카오톡만 안 되겠어요? 다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정이 없어도 통화는 된다. 통화는 되나 우리가 원하는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파파 어르신이 내가 무슨 스마트폰으로 무슨 내가 뭘 하겠어. 나 그냥 전화만 받으면 돼. 괜찮아. 또는 아드님이 그냥 전화기만 사서 아버지한테 툭 보낸 거. 대리점에서 개통한 게 아니고 아들이 폰을 사서 그냥 준 거. 통화만 하는 거. 그러면 현장에 나가면 계정 없는 분이 있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 수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계정이 있어야 우리처럼 수업하면서 앱도 다운로드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없어. 계정이 없으니까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계정이 있어도 비밀번호를 모르는 분은 새로 만들어줘야 되고 하니 계정 만들기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십시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오셔서 선생님의 계정을 터치할 겁니다. 계정을 터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계정을 만들었더니 와, 어떤 똑똑한 분이 나한테 대들었어. 뭐라고 하시냐면 계정이 없는데 어떻게 계정으로 가서 계정을 만듭니까? 이러는 거야. 정답이잖아. 그럼. 정답이잖아. 나 한 번 먹었잖아. 한 번 먹었잖아요.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설정으로 가실게요. 톱니바퀴 설정으로 가시면 구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구글.
선생님이 이런 팁은 내가 정말 저처럼 경험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야. 응?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고. 자, 구글로 들어오세요. 구글로 들어오시면 여기 보이는 게 계정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꼭 있잖아. 그 바보 도트듯이 막 이래. 계정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지. 계정이 여기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면 선생님 계정이 있어요. 그러니 뭐만 있으면 된다. 비밀번호. 비밀번호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계정은 적어놨다? 비밀번호가 없어. 어, 계정은 여기 오면 있는데, 그쵸? 그래서 요 계정을 터치하십니다. 요 계정을 터치하시면, 계정을 터치해 보시면, 제가 보니까 저는 계정이 몇 개 있나요? 제 거 좀 봐주세요. 4개요. 여기까지 5개잖아. 5개. 자, 그러면 구글 계정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뭐야? 무한정이에요. 오. 무한정이에요. 네. 구글은 무한정. 그러면 다음은 몇 개? 네? 다음. 다음은 옛날에 3개였는데. 응, 3개. 3개. 네. 네이버 3개. 음. 다음 3개, 네이버 3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드려요. 국산은 3개. 국산은 3개. 한국 거, 국산은 3개. 외국 건 무한대. 무한대라서 좋은 게 있고, 무한대라서 나쁜 게 있어요. 단점, 장점, 단점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새로 만들기로 했으니, 여기 있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쓰겠다 하시면, 사실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그도저도 안 모르겠다. 우리 새로 만들겠다 하면 다른 계정을 추가. 다른 계정 추가. 네. 터치하시고 다른 계정 추가하시면 선생님이 아주 옛날에는 영어로 나왔어요. 구글 거니까. 근데 지금은 한글로 다 돼. 여기 계정 만들기 터치. 선생님 우리는 직장 비즈니스용이 아니죠? 개인용 가겠습니다. 개인용. 계정 만드는 걸 몰라서 제가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의 성. 저는 이가니까 이가. 이름, 정화. 이렇게 쓰시고, 예전엔 이걸 영어로 썼다니까. 근데 지금 한글로 다 됐어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성함 쓰시고 들어가는데, 선생님 생년월일 반드시 선생님 거를 똑같이 써야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안 와도 돼요. 솔직히 선생님 생년월일 똑같이 안 넣어도 돼. 그러나 생년월일이 혹시나 잘못돼서 2000년도로 들어가면 미성년자죠. 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해서 미성년자로 등록이 되면 선생님은 성인 콘텐츠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한번 미성년자로 등록되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올리셔야 돼. 그러다 보니 내 걸로 쓰는 수밖에 없는 거지, 정확하게. 1969년 4월 28일 성별 여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십시오. 반드시 몇 년생인지 내 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 정보로 해야 선생님들이 나중에 검증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인증받고 할 때도 정확하죠. 다른 사람 걸로 쓰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이나 그 다른 거 쓰려고 하는 거지. 근데 다른 걸로 해도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들어가요.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강사는 요걸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구글 사용자가 몇십만 명. 말할 수가 없겠죠. 그쵸? 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몇십만 명이 한 사람이 저처럼 5개씩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겠죠. 그러니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5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뭔지 아세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잡아놓을 거야.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봐 미리 선점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개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어린들하고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 계정을 지금 구글에서 만들기 힘든 걸 알고 2개를 샘플로 준 거예요. 요거가 가능한데 어떤 거 쓰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내 걸로 만들 거야 하시는 분은 요거. 내 지메일 주소로 만들기. 요거는 내가 기를 쓰고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만들게 되면 선생님 수업에 만들 수 없어요. 수업 중에 절대 못 만들어. 무슨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떠. 계속. 이미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몇십만 명이 쓰고 있다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아이디는 누군가가 다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 여기 학습자가 10명 이상씩 넘어가는데 이걸로다가 계정 만들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하니 어떻게 한다? A, 이거 1번, 2번 중에 고르세요. 이러는 거야. 그냥 1번, 2번 중에 고르세요. 그렇게 제가 골랐어요. 응? 고르고 다음 넘어가시면 비밀번호 넣으세요. 그래요.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문자 숫자 이대로 만들잖아요. 그날 중으로 아이디 하나 못 만들어. 계정 못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님 이건 구글이죠. 예. 구글 계정이니까 G마크 하나 넣고 구글이니까 G마크 넣는 거예요. 네이버면 N을 넣는 거야 앞에. 예. 다음이면 D를 넣는 거야. 이해되셔요? 네. 비밀번호 앞에 이게 어디 비밀번호냐? 다음 비밀번호다 그러면 D. 네이버 거다 그러면 N. 구글 거다 그러면 G.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비밀번호 저기 스마트 핸드폰 번호 넣는 거야. 아우 이제 말도 안 나오네. 010-9490-7024. 자 선생님 자기 전화번호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다 G를 넣은 건 뭐라 그랬어요? 구글 거니까 G.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비밀번호 똑같이 써도 앞에다가 G, N, D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 거야. 됐죠? 네. 페이스북이면 F 이렇게 넣는 거야. 다음 넘어가잖아요. 응? 뭐 문자 뭐 넣고 뭐 특수 문자 넣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다 필요 없다. 응. 선생님 강사가 이렇게 척척척 넘어가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되는데 못 만들어 계정. 그분들 입맛 다 맞춰주려고 그러면 그 몇 시간 걸려도 계정 못 만들어요. 자, 만들었죠?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넘어가면, 약관 동의하시겠습니까? 맨 밑에. 화면 맨 밑에 가시면 약관 동의하시겠습니까? 누르고 계정 만들기 누르면 끝! 얼마나 쉬워요? 저는 어르신들하고 수업해도 이거 가지고 30분이면 끝나.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새로 만든 계정 여기 생겼잖아. 그죠? 저 아까 5개였는데 지금 6개로 늘어났잖아. 지금 새로 만든 거.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현장에서 이제 계정 만들기 했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좀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기존의 비밀번호 모르는 이 계정은 지워도 됩니까? 이러죠. 지워주십시오. 이래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 쓸 거니까, 기존에 있던 거 지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워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이거 지우면요. 네. 전화번호가 홀랑 날아가요. 네. 지메일 계정에 전화번호랑 동기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글의 정보가 새로 만든 구글의 동기화가 돼서 다 넘어오기 전에 지우면 안 돼요. 내 모든 정보가 날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초보 강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걸 많이 실수했어요. 이걸 지워달라 하니 지웠는데 전화번호 홀랑 날라갔지. 그러면 어르신이 막 화내지 강사한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이야. 네, 등록된 거. 그 연락처에 등록된 번호가 구글 계정이랑 연동이 돼요. 동기화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동기화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쪽으로 동기화가 되기 전,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에 연동이 되기 전에 내가 지워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지워도 돼요. 계정 지워도 되는데 제 얘기는 시간을 두고 지워라는 얘기지. 네. 어떤 시간? 새로 만든 지메일에 기존 게 넘어오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절로 넘어가요? 네? 아니 저절로는 아니고 해줘요. 자 볼게요. 선생님 새로 만든 계정을 터치하면 아니 그렇게 여기서 터치하면 안 돼요. 선생님 죄송. 자 여기 구글 서비스로 들어오셨죠? 그래갖고 계정을 터치했어요. 여기 맨 밑에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선생님 새로 만드는 건 다른 계정 추가해서 했죠? 그 밑에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이것도 신통이에요. 선생님 여기 다른 계정에서 터치 들어가잖아요. 계정 관리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계정이 다 나오는 거야. 자 올려보세요. 기가 막혀. 내가 몰랐던 걸 여기서 찾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죠? 막 어머 어머 이러잖아. 응? 그쵸? 여기 있었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새로 만든 계정을 터치해봐요. 선생님이 지금 새로 만든 거. 안 나와. 여기 나오잖아. 안 나오는데? 나와야 돼. 만약에 나와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지금 계정 새로 만든 계정도 없어. 이게 계정 없어 이렇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연동돼 있는 거 없다고. 앞에 나가서 있나 보세요. 데이터가 들어온 건데 여기서 여기인데 앞에 있어요? 앞에는 있어? G라고. 없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저장 안 된 거야. 저기. 그냥 자체가 안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안 만들어진 거야. 저장 안 된 거야. 저장을 안 누른 거야. 완료가 안 되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볼게요. 선생님이 지우고 싶은 아니, 오늘 지금 새로 만든 계정을 터치할게요. 들어보세요. 터치하면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 계정 동기화. 계정 동기화가 켜졌습니까? 꺼졌습니까? 여기서 확인해야지.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계정 동기화가 켜졌습니까? 꺼졌습니까? 켜짐에 놔야지. 원래는 켜져. 선생님 지금 봐봐. 그냥 들어왔는데 켜져 있잖아. 원래는 켜져 있는데 이게 혹시 꺼져 있는 분도 있고 이게 동기화 되기 전에 기존 걸 지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아간다고. 자, 그런데 선생님 이제 그럼 시간이 지났다 치고 내가 계정 만든 게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어. 근데 이번 주에 왔더니 선생님이 지워달래. 지울 수 있죠.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이니까 지날 수 있죠. 한 달 이상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 아이, 사실은 하루면 돼요. 하루면 돼. 하루면 되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일주일을 보는 거야. 일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워달라고 하면 여기서 계정 삭제하는 거예요. 계정 삭제. 저는 지금 이거 새 거잖아요. 새 거. 새 거니까 염려할 거 없이 지울 수 있지. 계정 삭제. 계정 삭제. 끝. 이렇게 쉬워요. 근데 초보 강사님도 계정 삭제해 주세요. 못 찾아가. 이거 공부한 분도 갑자기 물어보면 못 찾아가. 응? 이게 왜냐면 늘 계정 삭제를 늘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내 것도 늘 지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저 새 거 지웠어요. 지금 새로 만든 거. 금방 새로 만든 거를 계속 쌓아놓으면 저는 엄청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만든 거는 삭제한 거예요. 삭제하는 법을 공부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핑계김에.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가짜로 만들어주는 것도 얘네들이 그래도 신경 써서 제 이름이 정화라고 했더니 정화136 이렇게 만들어주잖아. 응. 센스 있잖아. 제가 안 만든 거예요. 이거 걔네가 만들어준 거야. 근데 센스 있게 내 이름을 정화라고 넣었더니 자기네가 알아서 정화136 이렇게 만들어줬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골라온 거예요. 네, 오래된 거 지우면 돼요. 안 쓰시는 거. 안 쓰고 싶으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365일 24시간 포유. 그 다음에 소통 포유. 우리가 소통대학교잖아요. 소통 포유. 소통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뺏어가 버릴까봐 내가 얼른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단어,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저처럼. 됐죠? 그래서 계정 관리하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조종환 선생님은 어디 가면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주냐고. 나 진짜 잘난 척 하고 싶어. 하세요. 나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어디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현장 나가면 또 선생님들하고 으쓱으쓱하면서 수업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했나요? 네이버에 가서 텍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정화 강사를 만난 오늘부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찍습니다.
말로 하는 거는 아까 음성에서 끝났잖아요. 거기에서 표현이 끝났어야 돼, 이제. 그러고 이제 찍습니다. 무조건 카메라를 들이대면 검색이 됩니다. 무슨 공부하고 싶은 거죠? 구글 렌즈. 구글 렌즈. 지금 구글에 대해서 쭉 가는 거예요, 또 이제. 구글 렌즈 수업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단톡방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단톡방을 제가 꼭 만들라고 했잖아요. 강사는 수업하기 전에 저기 오픈 채팅방은 기본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시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단톡방에 선생님이 자료를 올려주고 시작하셔야 돼. 자료를 올려주고 시작하셔야 돼. 저 같은 경우 선생님 저 앨범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응. 이걸 다 앨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강의 자료라고 있어요. 강의 자료. 강의 자료에 제가 쓰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영어, 건물, QR코드.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되죠? 저거. 얘 하나가 또 어디 갔어? 요거 수학 문제. 이렇게 해서 4개를 단톡방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제가 올려드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요거 받아두셨다가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할 때 요거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자, 요거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거 실전 수업입니다. 아니요, 여기 왔다고.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네. 선생님은 단톡방 안 들어와 계시니까. 아, 그러세요? 네, 아.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단톡방에 오셔서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수업하다 보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선생님 이걸 다운로드 받으라 하니 캡처를 해서 다운로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운로드를 받으라 하니 묶음 사진 4장을 다 받으라고 했는데 한 장씩 받는 분도 있고 정말 수업이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으니 그분도 알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다 일일이 설명해야 돼요. 응. 자, 묶음 사진으로 해야 4장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선생님들이 현장 나가보셔야 돼. 보조강사 따라 나와봐. 진짜 코가 막히고 아주 가슴이 답답해서 죽어. 예. 그래서 4장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려고 가잖아요. 안 들어와 있어. 저장 안 돼 있어. 막 난리도 아닙니다. 우린 미연에 방지 다 하고 가야 돼. 자, 선생님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어디로 갈까요? 자, 홈키 눌러서 나오세요. 홈키 눌러서 나오시고 선생님 구글 렌즈 공부한다고 했어요. 구글 렌즈는 아유 선생님 막 열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11시가 넘었어. 네, 그러니까 자료 다운로드 받아두시고 11시 우리 15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놓으시고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원장님이 장난. 왜요? 네. 근데 저게 중요하지. 적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구글 렌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 재료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다 해놨어요. 갤러리에다가 다운 받을 거. 이따가 이제. 그리고 진짜 별거 아니지만 선생님들 당황할까 봐 말씀드려요.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이렇게 올려드려서 묶음 저장하세요 그랬어요. 네. 저장하고 갤러리에 갔더니 나는 분명히 4장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한 장이 어디로 사라졌다. 2장이 어디로 사라졌다. 만약에 이런다면 그건 왜 그러냐면 주는 사람이 이 파일을 만들었던 날짜 그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학습자가 보내준 사람의 날짜랑 같은 날짜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뒤에.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들어오긴 했는데 어딘가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날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 내가 분명히 4장을 보냈는데 4장이 안 보이더라. 막 놀래.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날짜 그 뒷부분에 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자, 선생님 보시면 구글 렌즈는요. 구글 렌즈는 앱이 있어요. 구글 렌즈라는 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앱을 설치하는 거를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꾸 저장 공간이 늘어난다 생각하고 하나가 더 생기면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싫어하셔. 그래서 구글 앱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아예 기본 구글 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앱은 이렇게 구글 폴더 안에 구글이라는 폴더 안에 이건 제가 만든 구글이 아니에요. 폴더가 생겨요. 기본으로 구글 폴더 안에 구글들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글 식구들이 쫙 들어있어. 근데 저는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넣어놨지만 다른 분들은 한 3-4개밖에 없어. 저는 제가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만들어서 구글 건 다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른 분들은 2-3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지금 필요한 앱이 요거예요. 구글 앱. 구글 앱. 구글 앱. 그런데 선생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구글 앱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폰에 구글 앱이 없으면 안 돼요. 아시잖아. 근데 이 구글 앱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 구글 앱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막 뒤졌는데 수업 중에 다 뒤졌는데 안 나와. 앱이란 앱을 다 뒤졌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포기해야지. 포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찾으시냐면 구글 앱은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설치라기보다는 잠깐만요.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 말대로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애플리케이션 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가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찾아가세요. 애플리케이션 설정해 가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말 그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앱을 찾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안 보이는 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 이 뜻이죠. 선생님 여기 검색창, 요 검색. 이걸 앱이 저처럼 많으면 이걸 뒤져서 어떻게 찾아? 그러니 여기 검색. 아니, 여기 검색. 눌러요 하지 마시고 그냥 누르시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 영어로 넣어야 돼. GOOL 따라서. 구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영어로 넣어야 돼요. 한글 안 돼요. 선생님 이거는 저기도 똑같아요. 크롬을 찾아라 했더니 크롬이 없대.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G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E잖아요. E. 그러면 구글을 찾았더니 여기 구글이 나왔잖아요. 여기 구글로 들어가시면 구글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사용 중지로 되어 있으면 안 보여요. 이해되십니까? 네. 사용 중지가 눌러져 있으면 그러면 앱이 안 보여. 똑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사용 중지에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 열기라고 보이잖아요. 사용 중지를 누르면 열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려 있다는 소리야. 보인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열기 누르면 바로 구글로 들어가는 거죠. 누르세요. 여기로 구글로 오세요. 됐잖아요. 구글 앱을 터치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구글 렌즈예요, 여기. 요 부분이 구글 렌즈예요. 그러니까 구글 렌즈라는 앱을 따로 설치해도 되는데 앱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 제가 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네. 구글에 있는 렌즈를 가지고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 윤영쌤 거기 정신 사나워서 죽겠어. 제 말이 꼬여요. 하지 안 마세요. 하고 싶은데. 자, 여기 렌즈 터치하세요. 렌즈 터치. 렌즈 터치하시면 우리는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렌즈로 이렇게 열려요. 네. 우리는 바로 열리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파란색 막대기가 생기면서 렌즈 설정을 할까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거 누르고 이제 허용해야 되겠지. 그쵸? 허용해줘야 되겠죠? 선생님들도 그렇게 뜨나요, 혹시? 아니요. 안 뜨죠? 예.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우리처럼 렌즈가 그냥 바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허용하고 들어오셔야 돼. 자, 들어오셨습니다. 구글 렌즈에는 하단에 메뉴가 번역, 검색, 과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번역부터 해보면 선생님 이 번역은 그냥 실시간 번역이 됩니다. 라이브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돋보기처럼 갖다 대면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놓고 한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글이 한글이다. 한글을 뭘로 번역하겠다? 영어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쪽 언어를 선생님 여기 화면 보세요. 위에 이 언어를 잘 조정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한국어처럼 생긴 데를 터치하시면 여기 언어가 쫙 나오죠? 네. 저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 영어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화면을 올려서 여기에서 영어를 가져오셔야 돼요. 내용 중에 찾아오셔야 돼요. 영어 찾아주세요. 영어. 자, 영어를 눌렀어요. 그러면 한국어에서 영어로. 선생님, 제가 지금 돋보기를 한국어였던 파일에 갖다 올렸더니 보이죠? 선생님 이거 현장에서 이거 하잖아요? 박수 나오고 오오오 막 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갖다 대는데 이게 영어로 보이니까 기가 막히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막 오오 막 이래. 그러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합니다. 저는 이 구글 렌즈 하나만 들고 두바이 여행을 갑니다. 두바이 여행 다녀왔거든요, 제가. 두바이 여행을 갔는데 선생님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 점심 메뉴판이 전부 영어야. 그러면 이 렌즈로 탁 갖다 대니까 토마토가 어쩌고 저쩌고 고수가 들었니 안 들었니 그러면 저는 고수 들어간 걸 못 먹으니까 빼고 막 이렇게 하고 점심 잘 먹고 왔어요. 그 다음에 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 선물 사야 돼요. 그래갖고 저기 면세점 들어갔더니 영양제 하나를 드니까 전부 영어야. 응. 그래갖고 이걸 갖다 또 딱 대니까 글루코사민이 어쩌고 저쩌고 한글로 다 나와. 아니 내 화장품도 하나 사고 싶어서 딱 들이대니까 영어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글씨가 나와. 화장품이니까 프랑스어가 딱 나오면서 이건 수분크림입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선생님 꼭 우리가 여행을 가야만 이거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실제적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어버이날 아들이 영양제 사다 줬어. 스칼렌이 어쩌고 저쩌고 그지? 근데 그거를 당장 먹을 게 아니니까 장롱에다 딱 나눴다? 그리고 한 2달 지난 다음에 그걸 꺼내니까 이걸 어디다 먹으라 그랬지? 이 영양제가 무슨 영양제라고 그랬지? 영어로 다 써 있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딱 대면 되잖아. 그럼 한글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화장품 선물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그럼 찍어보면 되고. 예? 뭐 잡지책이 하나 날라왔는데 막 영어로 막 써 있어. 그럼 갖다 대보면 되고. 우리 남자 선생님 신문 보는데 영어로 막 써 있어. 또는 원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일본 원서 갖고 계시던데. 예, 그 일본도 갖다 대면 얘가 실시간으로 잡아요. 언어를 잡아요. 선생님이 일본어를 이렇게 일본어에 이 렌즈를 갖다 대면 얘가 일본어입니다. 그러고 잡아줘요. 그러면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글을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 번역한 것을
번역한 것을 요거 그럴 문자 가운데 보이시죠? 이걸로다가 눌러서 어떻게 하면 된다. 터치해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도 할 수 있다. 이미 또 눌러 그거를 아 제발 아이 찍어서도 누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만지시냐고 우리가 앞에 내가 책이 있거나 신문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볼 때는 번역을 눌러서 실시간 보면 돼요.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요 부분이 뭐냐면 갤러리 부분이에요. 갤러리 부분. 네. 요 갤러리를 터치하시면 제가 선생님들께 뭘 드렸어? 요거 저기 기도하는 아이 드렸죠? 제가 수업하려고 일부러 받아온 거야. 저는 종교 없습니다. 길에서 누가 주길래 수업에 쓰려고 제가 받아왔어. 요 기도하는 아이를 터치하게 되면 보세요. 이게 영어였는데 영어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영어를 불러왔습니다. 한국어로 바꾸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바꿨더니 보세요. 신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 문제, 어려움, 걱정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됐죠? 그 여기를 찾으면 돼요. 언어만 맞추시면 돼. 언어만.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권한 허용 없는 거 있어요. 그거 다 풀어주시면 돼요. 허용되고 이렇게 아니요. 중간에 보세요. 권한 허용 안 된 거 있어요. 카메라, 사진, 갤러리 사진. 제가 가볼까요? 선생님 이거 그냥 열렸어? 네, 이렇게 들어왔어. 잠깐만요. 뒤에서부터 다시 할게요. 이렇게. 네. 지금 설정이 안 돼서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앨범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요. 이거 많이 나와. 현장에는 다 나와. 이거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권한 허용에서 선생님이 또 이 화면이 또 다르네. 허용되지 않은 게 하나 있지. 사진의 권한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기다린다. 그래서 이걸 터치해서 항상 허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볼게요. 한국어 영어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래 있어요. 아니 여기에서 한국어 터치 자, 선생님, 번역이 됐습니다. 이 번역된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주셔. 번역된 거를 내가 가져가고 싶어요. 이 번역된 내용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공유하면 되는데, 그죠? 공유하게 되면 이 사진이 갑니다. 번역된 사진이 간다고요. 요 공유를 누르면 번역된 사진이 간다고요. 우리 이제 실습해볼게요. 우리는 가져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내용을 가져가고 싶은 거야. 텍스트를. 그죠? 텍스트를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선택. 하단에 전체 선택 눌러보세요. 전체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메뉴가 또 나와요. 그죠? 복사, 듣기, 번역, 검색 나오잖아요. 아니 선생님 잠깐 그러면 여기 복사를 누르면 이 내용을 전부 복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복사한 것을 자, 홈키 눌러서 우리 카톡에 가서 단톡방에 보내볼까요? 연습이니까 보내기까지 해봐야 돼.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안 해주면 몰라. 카톡에 가시고 글만 왔잖아요. 글만.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던 건 어디가 기다려요? 최신 실행앱에서 기다리니까 최신 실행앱 눌러서 오는 거예요. 전 수업할 때 요거 반드시 연결해서 오거든요. 지금 번역된 내용을 귀로 듣겠어요. 듣기 누르면 포스가 있어요. 당신의 삶에 똑같이 중지 누르면 끝나요. 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번역 원서, 일본 책 말이에요. 원서책. 이런 걸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거를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 하시면 지금과 같이 갖다 대고 찍어서
듣기 누르면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이제 번역이 지금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번역 눌러서 하시면 되고. 여기 검색 있죠? 검색. 선생님 이 검색은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여기 지금 뒤에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 안에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링크가 있다면 물방울로 여기 보이는 물방울 보이시죠? 네. 자, 이 물방울로 어디를 가볼까요, 제가? 당신으로 가볼까요? 당신이라는 단어가 모르겠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요 당신이라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걸 요렇게 하잖아요. 물방울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검색 누르는 거예요. 검색을 누르면 당신에 관련된 글이 검색이 돼서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란 단어를 몰라서 궁금해요 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번역을 해볼 수도 있고 번역 내용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취지가. 네. 그 다음에 검색 옆에 보시면 컴퓨터로 복사가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로 복사가 저처럼 안 나오는 분은 점 3개를 누르면 들어가 있어요. 점 3개 누르시면 컴퓨터로 복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찍어서 번역한 이 내용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낸다고요? 내 컴퓨터로 보낼 수 있다. 내 컴퓨터로 보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뭐냐면 그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도 부족하고 뭐 이제 서점에 가서 내가 잔뜩 찍었어. 그랬는데 내 스마트폰은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담기가 뭐하다. 그러면 내 컴퓨터로 보내겠다 하면 컴퓨터로 복사를 눌러 놓으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내 컴퓨터에 그 대신에 뭐가 맞아야 되냐면 이건 기본 상식이죠. 스마트폰의 구글 계정과 집에서 쓰는 PC의 구글 계정이 같아야 되죠. 그래야 당연히 제가 연동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집에 오셔서 컴퓨터로 복사하면 어떤 컴퓨터로 보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 있는 그 컴퓨터 모델을 터치해 놓으면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컴퓨터를 열고 붙여넣기 하면 들어와요.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실습해 보세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했어요, 금방. 그죠? 네, 되죠? 돼요. 네. 바로 붙여넣기 가능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 공간 없을 때 딱이에요. 그래서 서점 가서 뭐 내가 공부할 거 있는데 자료 이만큼 찾았어요. 그런 거. 예. PC 계정과 스마트폰 계정, 예. 계정 그러니까 아이디. 그게 그 소리잖아. 계정이랑 아이디랑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질문 하나. 네네.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개도 가능해요? 아니면 마지막 하나만 할 수 있는 여러 개요. 아, 가능해요.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3번 보내면 집에 가서 3번 다 붙여넣기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요거 번역 지금 공부해 보셨습니다. 번역. 번역 공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검색 가겠습니다. 검색. 검색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든 찍으면 알려준다. 이거죠? 네. 무엇이든 찍으면 알려준다. 자, 제가 여기 선생님들은 앞에 있는 뭔가를 하나 찍어보세요. 저는 이 물병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강사인 저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멀리서 찍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멀리서 찍으면 안 되죠? 내가 검색하고 싶은 아이만 집중적으로 찍어야 돼요. 근데 강사인 저는 일부러 멀리 찍어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제가 일부러 멀리 찍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얘가 기계인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뭘 찾으라는 건지 지금 기계가 헷갈려서 죽을라 그래요. 자, 밑에 해보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찾아줬어요.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 줄 알고. 맞죠?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왜 이렇게 크게 찍었냐면 요 모서리를 설명하려고 찍었어요. 근데 요거만 찍으면 어르신들 그거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강사인 저는 무조건 크게 찍어야 돼. 크게 찍어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 기계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주인님 뭘 찾으라는 겁니까? 라고 헷갈리겠죠? 이럴 때 모서리를 이용해서 모서리의 하얀 점을 이용해서 나는
물을 찾겠다. 이 물이 무슨 물이냐 찾아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이 와 제주도에서 만든 좋은 물이래요. 그래서 이 물은 특별해서 물이 비쌉니다. 일반 물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얘는 이 물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난 다음에 청어, 사일날 교동주, 4일. 어때요? 이렇게 찾기 좋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남자분들,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야. 친구분이 아들이 선물했다고 시계를 차고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 그럼 제가 이랬어. 이걸로 탁 찍어봐요. 얼마짜린가. 응, 찍어봐요. 나 그래서 괜히 거기서 저기 귀 빠지지 말고 얼마짜린가 보자로 찍어보라 그랬어.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은 누군가가 핸드백 이쁜 걸 들고 가. 그게 얼마짜리고 어디서 샀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걸로 찍어보면 된다. 선생님, 우리 여자 선생님들 꼭 지나가다가 꽃 보면 저 꽃 이름이 뭐게? 막 이러면서, 그 꽃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건데 친구들하고 맨날 싸우더라. 그러니 구글 렌즈 탁 들이대서 꽃 찍어봐라. 꽃 이름 나온다. 예. 지나가다가 이상한 벌레를 봤네? 찍어보세요. 그 벌레 이름 다 가르쳐 줍니다. 산에 갔는데 이게 쑥인지 풀인지 모르겠다. 그럼 찍어보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지. 네이버 렌즈랑 같은 거예요. 네이버 렌즈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네이버 렌즈는 네이버에서 만들었어. 구글 렌즈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네. 네이버가 정보가 더 많을까요? 구글이 더 많을까요? 이 뜻이야. 그래서 제 얘기는 구글은 외국 나갈 때 좋고 또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 찾기에 좋고 네이버는 한국에 특화돼 있다. 한국 사람한테는 특화돼 있다. 그러니까 똑같긴 하지만 어떻게 찾느냐의 차이 뿐이다. 그래서 검색했습니다. 검색은 요거 무조건 찍으면 나오는 거죠. 검색. 자, 그 다음에 검색을 이용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뭘 드렸냐면 요거 선생님 요거 앨범으로 오세요. 자, 구글 앨범으로 오세요. 렌즈에서 앨범. 구글 검색을 할 거고요. 앨범으로 오세요. 앨범으로 오세요. 그러면 제가 드린 요거 탑이 하나 있을 거예요. 탑. 탑 보이나요? 이 탑을 터치하시게 되면 선생님 탑을 터치했더니 얘가 뭐래요? 밑에 내려보세요. 나카츠성이래요. 나카츠성. 일본의 나카츠성. 맞죠? 네.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이 사진이 직접 진짜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는 여행 갔다고 이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여행이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사진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글 렌즈에다 딱 해보니까 일본 나카츠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누구는 못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저기 일본 나카츠성까지 가고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너 화낼까봐 내가 우리 어디 왔다고 말도 안 하고 찍었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야 니네들 내 손바닥이야. 그랬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되고 재미삼아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무엇을 드렸냐면 갤러리에 가보시면 QR코드를 드렸어요. 네. 선생님 QR코드를 드리면서 이 QR코드를 열어보세요 했어요. 우리 저기 선생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종환. 네, 종환 선생님 어떻게 열 거냐. 저기 렌즈에 이렇게 해서 누르니까 링크가 뜨네. 지금 알았죠? 네. 네. 제 얘기는 일반적으로 제가 선생님들께 QR코드를 드리고 그 QR코드를 정보를 보십시오. 또는 그 QR코드를 드렸으니 그쪽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눈을 이렇게 뜨고 눈을 감았다 무슨 얘기예요? QR코드는 내 앞에 있어야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면서 읽어보래.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래. 이 얘기는 내 혓바닥으로 이마를 찍으라는 얘기죠. 나 이렇게 표현해요. 현장 나가서. 내 혀로 내 이마를 찍으라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글쎄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게 렌즈다 이런 뜻이에요. 렌즈 지금 QR코드를 구글 렌즈에 놓고 불렀더니 주소가 나와요. 이 주소를 클릭하니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께 내 블로그를 주는 거야. 이것도 내 홍보지.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 나한테 관련된 거 보내야지. 이 수업을 만약에 선생님이 구글 렌즈를 유튜브에 만들었어 영상으로. 그러면 그 유튜브에 영상 링크를 여기다 거는 거야. QR코드에. 그래서 만들어갖고 학습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이 QR코드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그러면 내 유튜브가 하나가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구글 렌즈 활용하는 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과제로 가겠습니다. 과제는 수학 문제를 풀어줍니다. 수학 문제, 과제를 터치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데가 없으니까 현장 나가면 수학 문제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자료를 만들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어르신들이 또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이 답이 맞나 안 맞나 그래.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문제를 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딱 갖고 와요. 갖고 왔더니 얘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지금 저 문제가 2개예요. 어느 걸 풀까요? 이러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정해줘야지. 요 놈을 풀어라! 이렇게 하얀 테두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 놈을 풀어라!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는 걸 풀어라! 그랬더니 답이 몇 나왔나요? 이래. 내가 이제 학습자들한테 큰 소리로 답이 몇이에요? 그러면 7이요! 이렇게 나온 거. 자, 그러면 밑에 거 풀어볼게요. 그럼 밑에는 어떻게 풀어? 요 하얀 테두리를 이렇게 내리는 거지. 네. 그랬더니 답이 몇이래요? 10이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글 렌즈가 번역도 다 해주고 모르는 거 다 찾아주고 수학 문제도 풀어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공부해야 되나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법. 예? AI, 챗GPT 활용하는 법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학학원 보내고 뭐 보내는 거에 열정 쏟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다니지 않아도 다 찾을 수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지. 자, 여기서 구글 렌즈 공부했습니다. 네. 자, 구글 번역. 사실은 요즘은 구글 번역 안 써요, 잘. 왜냐면 폰이 좋은 분들은 번역기가 자체에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도 번역이 있습니다. 그죠? 네. 카카오톡에도 번역이 있고 사방이 번역기가 있는 바람에 구글 번역을 제가 수업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이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번역을 알려주세요. 저 여행 갑니다. 번역기를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구글 번역을 사용할 겁니다. 자, 구글 번역 설치할게요.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구글 번역이라고 찾아주세요. 선생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까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까는 거 아니에요. 깐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설치라고, 다운로드 또는 설치라고 말씀 주세요. 그리고 도서에다 놓고 여기서 찾는 거야. 그리고는 안 나온대, 나보고. 요거 꼭 말씀 주세요. 돋보기 아이콘은 검색이다. 검색이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 돋보기가 검색이에요. 백날 외쳐봐. 검색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지. 검색은 무슨 뜻이에요? 찾아줘! 내가 막 이렇게 화내. 검색이 뭐라고요? 눈만 껌뻑. 검색이라는 소리는 들었어. 근데 검색이 뭐냐고 그러니까 맥히지. 뭐야? 응? 찾아주란 소리잖아. 나 찾을 거야. 터치하고 뭘? 저 설명할 때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어르신들한테 막 화내듯이. 이게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막 들어. 선생님들이 말할 수 있게 내가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얘기할 수 있게. 검색이 돋보기 아이콘은 이름이 뭐예요? 검색입니다. 검색이 뭐예요? 멀뚱멀뚱. 찾아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 검색을 누르는 것은 찾아줘. 뭘? 찾아줘 눌렀는데 여기다가 뭘 찾을 거냐 눌러야 된다 이거죠. 구글 렌즈. 아, 구글 번역. 아, 흥분하고 있네. 구글 번역. 그랬더니 또 구글 번역 눌러놓고 어때요? 가만히 있어. 구글 번역 써놓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나와, 안 나와? 나오는 분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여기가 한 번이라도 검색했던 사람이거나 이 검색어가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거 눌러버릇해가지고 이 검색을 안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강사님들이 내가 수업하기 좋으려면 이건 내 세팅이에요.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지 않고 수업 가는 선생님은 강사가 힘들어. 그거 다 케어하면서 갈라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세팅해놓고 가면 이제 이거 앱 받을 때마다 어때요? 그냥 이제 한 번만 딱 세팅해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따라오잖아. 아니, 제 얘기는 알려줄 때, 알려줄 때 이걸 쓰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예, 검색을 눌러야 합니다를 꼭 해주는데 그 세팅이란 표현이 내가 수업하기 좋게 학습자를 나한테 맞춰서 세팅한다 이 뜻이에요. 자, 구글 렌즈, 아니, 구글 번역 설치하시고 들어오세요. 이거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해서 들어오시면 선생님 지금은 외국에 가시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에서 번역하는 건 다 돼요. 그러나 실시간 내가 외국 나가서 실시간 외국인과 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영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여기 대화라고 있어요. 대화. 대화에 오셔서 뭔 소리요? 한국어. 반복하지 마시라. 아니 선생님 저는 자꾸 왜 이렇게 나오지? 네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풀? 언어가 나와요. 네, 그거를 한국어로 한번 바꾸시고.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네.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런데 자 이제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둘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쌍방대화. 쌍방대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쌍방대화. 요거를 누르시면 아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자, 한국어를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한국어를 얘기하면 이 사람 여 앞에 내 앞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자기가 보는 거야. 선생님 외국 나가면 이게 필요하지. 누가 번역할 줄 몰라서 그래? 이 시스템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 그쵸? 저 택시 타고 헤이! 하고 이걸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무슨 호텔 갈 건데 오케이,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오케이! 막 이래.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카메라가 선생님 구글 렌즈예요. 요 카메라 보이시죠? 지금 여기 대화 있었고 여기 대화 있었고 카메라 옆에 있잖아요. 요게 구글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구글 번역에서 중요한 거 구글 렌즈에서 아니 구글 렌즈래 구글 번역에서 중요한 거 여기 선생님 요 대화 보시면 되고요. 여기 설정 선생님 여기 선생님 계정 선생님 계정을 누르면 계정 안에 설정이 보여요. 설정 들어오시면 탭하여 번역이라고 있어요. 탭하여 번역. 탭하여 번역. 이 탭하여 번역은요. 선생님 탭하여 번역을 저처럼 열어두셔야 돼요. 탭하여 번역을 열어놓고 플로팅 버튼, 플로팅 아이콘 표시하기 이것도 열어놓고 두 개 다 열고 나와보세요. 예, 요거 두 개 다 세팅하고 나와보세요. 뒤로 나오셔서 여기가 떠다녀요, 이렇게.
터치. 이게 떠다니니까 요것만 터치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번역이 된다. 플러팅 버튼을 활성화시켜야겠다. 네, 거기 세트 설정에 가셔서. 이제 그냥 떠다니는지 뒤로. 여기 이렇게 떠다녀요. 이쪽으로 놔도 되고 선생님이 놓고 싶은 대로 떠다니. 플로팅 버튼이다. 플로팅 떠다닌다. 예. 그래서 요것을 선생님이 나는 번역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분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 쓰시면 되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하잖아요. 카카오톡에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건 잘 쓰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떠다니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길게 눌러서 여기 아래 보면 X 생겼죠? 여기다 쏙 집어넣어. 선생님 요것도 우리 강사님들한테는 팁이에요. 이 구글 번역만 그런 게 아니라 뭔가가 이렇게 떠다니면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갖다가 숨기세요. 자 그러면 숨기기로 하세요. 숨기기. 숨기기로 해놓으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선생님 자 선생님 여기 알림창 와보세요. 알림창 여기 알림창 상태 알림줄 내려서 알림창에 가시면 탭파이어 번역 이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탭파이어 번역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탭파이어 번역을 요 알림창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화면에 떠다니는 게 싫어서 네. 여기서 꺼내오면 금방 없앴잖아. 그래서. 요거 터치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케어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이요. 네. 다시 플러팅 버튼을 불러오고 싶으면요. 구글 번역에 들어가 설정해서 다시 세팅해 줘요. 다시 해야 돼. 네. 다시 설정해 줘요. 그건 귀찮아. 네, 그러네. 선생님들 구글에서 2단계 인증 하는 거 했어요? 네. 2단계 인증. 한번 슬쩍 지나갈게요. 자, 플레이스토어로 오세요. 플레이스토어로 오세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여기 선생님 계정 계정으로 오시면 요거 구글 계정 관리 네. 플레이스토어 할 때 이거 했던 것 같아요. 구글 계정 관리 들어오시면 제가 앱 산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앱 산 거 다 보여요. 여기 위에 다 보이시죠? 여기 네, 결제 및 구독. 네 그런 거 다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보안으로 갈 거예요. 보안으로 가시면 여기 2단계 인증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2단계 인증 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해놓으니까 되게 귀찮아. 안전하게 하자. 네, 귀찮기는 되게 귀찮아. 근데 저는 지금 카카오톡, 뭐 네이버 다 해놨어요. 진짜 귀찮아. 귀찮아 죽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귀찮아 죽어도 해야 돼. 맞아요? 선생님 스마트폰 앞에 우리 비밀번호 넣는 거 있죠? 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나 그거 귀찮아 죽겠어 수업할 때마다 푸느라고. 근데 왜 해야 돼요? 나의 보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해킹당하면 큰일인 거야. 그런데 이 구글 계정은 더더욱 선생님 모든 걸 지금 구글로 하고 있죠? 근데 이 구글 한번 계정 털리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하는 SNS 싹 날아가는 거야. 거기다 와서 막 이상한 거 도배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용 설정해요? 네, 그래서 이걸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도움을 못 드려. 선생님이 이거 눌러서 저기 전화번호 확인하고 인증 한번 받으면 끝나. 그래서 2단계 인증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다른 분들도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신 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파파 어르신이 여기 놀러 온 게 아니라 얼굴이 노래 갖고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해킹을 해요? 아 자기 핸드폰을 원격 조정하고 있대.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구글 포토에 있는 사진을 다 지우고 제 구글 계정에 있는 구글 메일을 다 지우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랬어. 왜 그런가? 처음에는 그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나 싶어서 잘 이렇게 다독여서 보내드렸어요. 또 왔어. 계속 그런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구글 렌즈를 구글 계정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만들어줬대. 그 친구랑 지금 친해요? 그러니까 안 친하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에요. 친구가 계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이 컴퓨터를 너무 모르니까 계정을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사이가 좋을 때 만들어줬어요. 근데 여자분 하나분 때문에 남자분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화가 나니까 그 남자분 계정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둘이 알콩달콩 찍은 사진 다 지우고 메일 주고받은 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은 이제 이 디지털 쪽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누가 와서 내 걸 자꾸 뭐 조종한다고 막 이러면서 발발발발 떨고 오셨어. 제가 계정을 오늘처럼 새로 바꿔드렸어. 그 이후로 그게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 왔어요. 고맙다고. 이게 뭐예요? 2단계 인증을 안 해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내 걸 봐도 모른다는 뜻이잖아. 근데 2단계 인증을 해놓으면 들어올 때 내가 들어갈 때도 남이 들어올 때도 지금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질문 주세요, 선생님. 저희 지금 사용하는 기기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를 삭제할 수 없을까요? 뷰가 아니고 있었던 거. 아, 그거는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죠. 아니, 나는 함부로 지워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노트 9이면 몇 년 전에 쓰던 기계인데 어. 지금은 나한테 없는 기계인데 이게 음. 자, 그런데 선생님, 다른 사람이 이제 요거 보안 코드. 보안 코드. 보안 코드. 선생님, 이 보안 코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못 들어가고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어. 아들아, 엄마 저 구글에 가서 뭐든 좀 해줘라고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니 본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오죠. 예. 근데 본인일 때는 내 핸드폰으로 허락이 되죠. 근데 남이 들어오려면 내 핸드폰을 우리 아들이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회용 코드를 밟아서 내가 받아서 아들한테 이 코드를 주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그 코드를 치고 들어오면 내가 허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있다 이 뜻이야. 나 이거 우리 아들 때문에 써봤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뭘 이제 부탁을 했더니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다 잠궈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수업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범죄 수업 할 때는 이건 필히 들어가야 되죠. 디지털 범죄 예방 수업 한다면 이런 커리들로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 수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일반 수업으로도 선생님이 그 저처럼 구글 이런 걸 풀어준다. 자격증 과정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수업 못 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수업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주면 하냐고. 그래서 이런 수업은 안 들어가, 잘. 그런데 잘 안 들어가지만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이 들어갈 때는 이건 필히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육 커리를 잡을 때 선생님들이 잘 조율해서 교육 커리를 잡으셔야 돼.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조율을 잘 하셔야 돼. 커리로 넣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시간상 더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끝내고요. 우리는 지금 12시니까 1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선생님 식사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이거를 고치고